네, 1편에서 음악 입시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면 반대로 음악 입시를 찬성하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인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라고 무조건 반대하진 않겠죠, 그렇죠?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재능이 있어야 되죠, 기본적으로.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예. 재능이 이제 기술적인 부분과 감성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기술적인 부분은 테크닉.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이 되게 뛰어나면은 이제 감탄을 하게 되고, 감성적인 부분, 섬세하고 이 어떤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다이나믹이 있는 경우에는 감동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감탄과 감동을 똑같이 줄 수 있으면 거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애들이 재능이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만 재능이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완전 압도할 정도로 기술적이 뛰어난 경우인데, 뭐 보통 영재 발굴단에 나오는 정도로. 근데 그런 경우는 잘 없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기술적은 어느 정도 되고 이제 감성도 조금 섞여 있고 이런 경우를 보통 이제 일반적인 재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건데, 제가 15년 정도 동안에 강사 생활을 하면서 너는 음악 입시를 해도 내가 안 말릴 정도 되겠다 해도 그래도 내가 찬성하겠다 싶은 학생이 한 3명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기타 치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막 기술이 막 대단히 막 압도적으로 뛰어나거나 그렇진 않았거든요. 근데 무슨 곡을 하든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넋놓고 감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궁금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기타로, 목소리도 아니고 심지어 그냥 기타로 멜로디를 치는, 뭐 이게 음을 치는데 이 샘열임이나 이런 호흡, 그러니까 말하는 것처럼 가는 거예요, 음이. 예. 감정을 실어서 멜로디를 연주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이런 거예요. 재능이 있다고 하는 거는, 내가 여기서 세게 쳐야지 약하게 쳐야지 이거를 신경을 쓰고 조절을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뭐 게임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필살기 딱 써야지 이렇게 장풍이 나가면은, 이렇게 타고난 애들은 그냥 지나가면 자동으로 장풍 막 팍팍 쓰는 거예요. 이 자동으로 되고 안 되고가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재능에서 갈린다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자동으로 되냐, 신경 써서 하느냐. 그 친구는 정말 가끔씩 놀러 올 때마다 내가 좀 더 쳐봐라 더 쳐봐라 이렇게 막 계속 막 좋아서 듣고 그랬는데, 그 정도가 이제 재능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재능이 그렇게 있던지, 두 번째는 이제 경제력인데, 뭐 당연한 얘기긴 합니다만, 경제력은 사실 뭐 재능 여부와 관계없이 많을수록 좋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경제력은 좀 양날의 검 같은 경우예요. 뭐냐면 아예 없는 것보다는 많은 게 낫거든요. 근데 이 음악이라든지 종교, 뭐 미술, 우리 정신 세계를 좀 가담해야 되는 이런 분야들은 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갈급함이 줄어요. 이 간절함이 줄어들어. 그 대표적인 예가 이 기타리스트 이상순 씨.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타리스트인데, 이효리 씨의 남편이 되면서부터 어떻게 됐죠? 그냥 취미로 뭐 굳이 뭐 아둥바둥 기타 안 쳐도 되니까 널널하게 하다 보니까 뭐 디제잉도 하고 뭐 카페도 차렸다가 그냥 프로 질게임러가 돼버렸죠. 예. 그럼 이제 갈급함이 주니까. 가장 베스트는 재능이 있는 상태에서 경제력까지 있어서 물심양면으로 밀어주면, 그렇게 한 게 이제 뭐 기타에서 정성하, 뭐 건반에서 김요한처럼 그런 사람들은 이미 두 가지가 어느 정도 다 되는 조건에서 큰 성장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지금은 거의 나름대로 그 분야의 거장급이 되어갔죠. 지금 거장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은 그렇게 되는 거고, 저는 재능도 딱히 뭐 내세울 만한 재능이 없었고, 경제력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극빈층이고 하다 보니까 두 가지 해당이 안 되는데, 저는 그럼 뭐 왜 했냐? 원래 한 가지가 더 있었거든요. 3번이 뭐냐면 미쳐 있는가. 좀 오글거리는 말이긴 한데, 이게 적당히 좋아해가지고 미쳐 있다고 표현을 못합니다. 미쳐 있는 거는 진짜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삶을 다 포기할 정도로, 그거 포기하고서도 좋다고 하는 정도가 미쳐 있는 거예요. 예. 연애도 결혼이고 뭐 다 포기하고 뭐 완전히 음악으로만 살 수 있다. 근데 그것도 내가 정확하게 한 36살부터 이거를 이제 삭제했어, 이 항목을.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는 완전히 내 주변 환경이나 모든 환경들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때 이렇게 생각한 건 20대 때잖아요. 적어도 30대 초반까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우리가 간과하는 게 뭐냐면 유한성이라 표현해요. 유한하다는 거죠. 시간도 유한하고 이 젊음도 유한하고. 예. 영원한 건 절대 없어라고 하잖아요. 영원한 건 없더라는 거예요.
뭐 아무리 좋아도 있잖아요. 피자도 어쩌다 한번 먹었을 때 맛있지 맨날 먹으면 맛이 없어요. 질려버리는 거죠. 부부의 사랑도 마찬가지. 뭐 쭉 사랑은 하는데 처음처럼 그 뜨겁게 사랑하는 게 계속 가나요? 아니죠, 그쵸? 형태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미쳐 있다 하더라도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내 상황이 바뀌면 그것도 그렇게 미쳐 있는 게 지속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나도 나이를 들지만은 이제 우리 부모님도 나이가 들잖아요. 부모님 들고 이제 나이 연로하시고 몸이 불편해지시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거는 근데 젊었을 때는 전혀 요만큼도 고려하지 않았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닥치더란 얘기예요. 그럼 내 몸 내 건사하기도 나도 뭐 보험 몇 개 든 것도 없고 하는데 실손 보험도 없고 그런데 아버지 만약 몸 불편하시고 하면은 내가 뭐가 부양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1편에서 얘기했듯이 학원 강사들이 어쨌든 양심이고 뭐고 따질 겨를이 없는 거예요. 일단 벌어야지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나마 혼자 솔로이기 때문에 그놈의 양심 조금 지키면서도 그래도 어떻게든 근근히 버티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고 뭐 가장이고 그러면 사실 선택권이 없을 수도 있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알려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한다 하더라도. 뭐 유튜버 중에 크로커다일이라고 있어요. 크로커다일이라고 있는데 머리 길고 이렇게 락커 보컬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음악을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음악을 전공해서 음악만 팠냐 그게 아니고 엄청 머리가 똑똑해. 삼성 뭐 엔지니어링인가 그거 가가지고 막 일하고 음악은 이제 약간 취미처럼 한 거예요. 취미지만 사실 삼성에 들어가는 이고 음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버는 구성은 따로 있고 내가 정말 그 벌어가지고 열정적으로 음악에 투자하고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머리가 내가 살면서 이렇게 똑똑한 사람을 본 적이 있나 몇 명 없을 정도로 진짜 해박해. 지식이 양이 장난 아니야. 겉으로 보면 그냥 좀 약간 양아치 같거든요. 머리도 길고 막 하는 말도 그렇고 막 그런데 이게 장난 아닙니다. 심지어 무슨 화학과인가 그걸 전공해가지고 그 친구들이 다 막 의사고 이래가지고 의료 막 용어도 모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또 잘 살려가지고 헬스를 또 하는데 그 헬스 보충제를 자기 이제 화학 전문 분야니까 배합을 잘해가지고 좋은 걸 만든 거예요. 그것도 불티나게 팔려가지고 또 돈 잘 벌어요. 유튜브도 잘 되고 그것도 잘 벌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좋은 거죠. 좋은 직장,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으면서 거기서 벌어갖고 안정적으로 또 음악 생활하고 그렇게 하면 또 좋은 점이 악기도 좋은 거 살 수 있고 좋아요. 차도 좋은 거 타고 얼마나 좋습니까? 음악에 올인해서 가난하게 음악하면 또 좋은 악기도 못 사요. 가난하게 그렇게 음악 해가지고 좋은 악기 한번 사면 뭐 손이 덜 떨리고 막 그런데 그 사자 그 직업 가진 사람들이 좋은 악기 컬렉트들이 많습니다. 막 이렇게 막 쫙 막 세워놓고 막 어쩌다 한 번씩 꺼내는데도 그뭐 마냥 그게 좋다라기보다도 안정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 정도로. 그리고 자 또 하나 음악을 막상 무작정 뛰어든 친구들은 예측을 못하는 부분이 또 뭐냐면 자 취미와 직업 이 굉장히 괴리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거는 취미로 남겨놔라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것도 일이 되잖아요. 일이 되는 순간 즐겁지 않아요. 내가 음악이 너무 좋아서 음악 전공해가지고 음악 가르치는 강사도 하고 있는데 여기 오시는 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근데 대체로 7080이고 트로트고 막 내가 전혀 관심 없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허다해. 그러니까 마냥 즐겁지 않아요. 막상 해보시면 그 방송인 박소연 씨라고 있죠. 그분이 완전 아이돌 마스터야. 막 아이돌 그룹에 막 이름 다 알고 생일 다 알고 막 빠삭해요 정보가. 그래서 주변에서 그 정도면 그걸로 뭐 어떻게 전문을 살려갖고 뭘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하는 말이 똑같아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는 나만이 알고 있는 취미로 남겨두고 싶지 그게 일이 되는 순간 즐거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입시를 뛰어드는 친구들은 이거를 예측을 못해요. 하고 고등학교 1, 2, 3년 동안에 막 바짝 입시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 바짝 입시하는 동안에 그 즐겁습니까? 그 3년이 어떻게든 합격하기 위해서 한 곡 달달달달달 하는 그게 즐거워요. 마냥 즐겁던가요? 아니죠. 그 준비하는 3년도 그런데 이게 막상 일이 되면 안 즐겁대도 그걸 좀 아셔야 돼요. 그걸 좀 예측을 하고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어쨌든 미쳐 있는 걸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너무 좋았어요. 그때는 이런 콘트라 베이스 강사님도 잘 없던 시절에 연주자도 잘 없는 시절에 학교에 이제 강사님이 구해가지고 하는데 연습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뭐 별로 그냥 활로 피치 연습하는데 그는 뭐 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뭐 백고동 소리예요. 둘이 활로 이렇게 활질을 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지. 막 벅차고 내가 막 이렇게만 해도 좋은데 나중에 이걸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게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 마치 그 운전면허 딴 직후에 차 몰고 처음에 딱 신호대기 딱 받았을 때 그 느낌. 나도 이제 주변 운전자들과 이제 한 그룹 안에 들어왔다는 그런 소속감. 너무 행복했거든요. 연습 자체가 너무 좋았어. 그래갖고 막 1, 2학년 건너뛰고 3학년으로 편입하다 보니까는 막 기본기 없이 바로 3학년으로 오다 보니까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막 따라가기 정신없는 와중에도 정말 열심히 하긴 했거든요. 이 학교에서 살았으니까 그냥 문 하나 걸어 잠그고 교수님 막 살아있나 싶어갖고 막 가끔씩 와가지고 짜장면 사주고 막 이랬던 기억도 있는데 어쨌든 좋았어요. 좋았는데 무슨 얘기를 했지? 좋았는데 그래 자유. 내가 이제 재즈라는 장르가 좋아서 이제 콘트라베이스도 하고 이제 그걸로 음악을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즈 또는 뭐 연주로 내가 잘 해가지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고 나는 확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쳐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나이가 점점 들고 40을 넘고 쭉 돌아보니 이 자유는 절대적으로 여기서 얻을 수 없습니다. 이건 있잖아요. 그냥 하나의 수단에 불과해요. 그럼 자유는 어떻게 될 걸까요? 이거는 삶이고 일상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맛있는 거 먹고 책을 읽고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하고 이런 인간으로서의 누릴 수 있는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거기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지. 이거 뭐 연주 잘한다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곡을 만들 때도 그렇잖아요. 사랑을 해봤던 실현도 당해보고 그런 사람들이 사랑 노래를 잘 쓰지 그냥 뭐 연주만 잘한다고 사랑 노래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게 다 경험입니다. 경험.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가치 경험. 그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거고 그 경험을 다양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죠? 돈 하나도 없이 무일푼으로 사랑할 수 있나요? 사랑만으로 결혼이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돈. 돈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시대에 돈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음악을 말리는 이유도 직업인데 어쨌든 직업이라는 건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자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이런 게 갖춰지더라도 이런 게 다 된다 하더라도 돈을 잘 벌 수 있다 이건 또 조금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리스크가 너무 많다 보니까 말리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돈 때문이잖아요. 이 돈이 최고는 아닐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최고라고 생각하는 건 가치의 문제니까. 근데 분명한 건 있잖아요. 항상 돈이라는 거는 최선이 되는 수단이에요. 최선. 예를 들어서 돈이 많다고 다 행복하진 않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반대로 얘기해서 돈이 너무 없으면 무조건 불행합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왜? 내가 맛있는 거 사 먹는 거는 돈 없으면 뭐 그냥 참으면 되고 한데 나쁜 거를 막을 때도 돈이 필요하거든. 좋은 거를 할 때도 돈이 필요하지만 내가 수술 막 암에 걸려가지고 수술비를 마련해야 되는데 돈 없으면 어떡해요? 나는 건강한데 반대로 아버지 뭐 어머니가 아프셔서 내가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어떡할 거야? 돈 없으면 어떡할 건데? 안 되잖아.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것도 뭐죠? 돈이 없는 사람일수록 잘게 쪼개내서 나중에 그 혜택을 불시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돈이 중요합니다. 돈.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인간사 모든 리스크라고 얘기하는 게 다 이거 걱정이죠. 이거. 사람이 하는 모든 걱정의 한 90% 이상은 다 이것 때문에 걱정하지. 다 이걸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많고 다 그런 거죠. 그게 현실적인 문제. 최고는 아닐지언정 최선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생각을 하고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편에서도 얘기했지만 뭐 꿈과 희망 그런 것도 중요하고 뭐 청춘 다 중요한데 청춘이라고 일부러 돌아갈 필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청춘도 안 아프면 더 좋은 청춘인 거예요. 우리가 늘 일부러 돌아갈 필요 없듯이 최선의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리스크를 줄여야 되고 항상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높은 확률인 걸 선택하는 거죠. 확률 낮은 걸 왜 일부러 선택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좀 하셔서 입시를 하더라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1편, 2편의 내용들 한번 진지하게 한번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해야겠으면 그때는 이제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니까 하면 됩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모르고 불나방처럼 뛰어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말에 현혹되지도 않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현실을 바로 알고 현실 자체를 왜곡해서 무작정 아름답게 보는 게 그게 긍정적인 시각이 아닙니다. 현실은 있는 그대로 부패하면 부패한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뭐죠? 내가 생각을 현실은 어렵지만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는 게 긍정적인 생각인 거지 자꾸 보면 사람들이 잘 헷갈려하는 게 현실 자체를 자꾸 왜곡해서 생각해. 그거는 나중에 훨씬 큰 대가를 치르게 되니까 그것도 나중에 또 다른 분야에서 제가 영상을 만들 일이 있을 건데 어쨌든 다 모든 인간사가 마찬가지죠. 꼭 생각하셔서 현명한 선택 또 후회 없는 진로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